대한민국 보수의 세계를 ABC. 제가 잠시 이제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심재철 부의장님께서는 우리 김대중 내란 사건으로 가장 크게 고초 입으셨는데 우리 유시민 농객에게 정말 이번에 제대로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9대1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너무 고초 많이 당하셨는데요. 우리 먼저 우리 심재철 부의장님의 말씀 한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버를 비롯해서 이쪽 구독하시는 분들 안녕하십니까, 심재철 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언로가 그나마 조금씩 튀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공중파, 지상파 매체들은 전혀 다루지 않는 제대로 된 올바른 소식들을 우리 유튜버들이 조금씩 그래도 그나마 전해주고 있어 갈증은 채워주고 있습니다. 바로 대안 언론, 비판 언론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보다 더 크게 역할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경험 있는 사람으로서 이 유튜버들이 훨씬 더 커나가는데 무엇을 도와드려야 될까?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지 않도록 법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마크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잘 방어를 해내겠습니다. 우리 유튜버들 힘내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화이팅!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계신 분 누구신지 아시죠? 저 우리 보수 우파의 여전사. 지금 현재는 귀향가 있다고 굳이 안 나오시려고 하는 거 지금 앞에 나오시겠는데요. 저희들이 힘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반드시 사과했습니다. 김술래 의원이 요구한 것은 5.18 유공자의 명단 요구였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5.18을 폄훼하거나 그런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대로 당하셨습니다. 오늘 김술래 의원이 저희들 격려하시고 또 우리 보수 우파 우리 유튜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가 본의 아니게 저희가 국회의원은 모름지기 대의 정치를 국민의 의견을 대신해서 표명하고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참 여러분들 암담한 시절을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언로가 이렇게 막히고 핍박받고 제가 그때 상당히 지금 언론에서 많이 저를 공격을 하고 그러는 동안에 제가 위안을 삼고 또 자유우파 민주주의의 가치를 고양하면서 위안을 받고 있던 게 여러 유튜버 활동하는 유튜버 방송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귀향을 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7월달 되면 이제 귀향이 풀릴 것 같아요.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SNS가 발전이 되고 이러면서 전 세계에 네트워킹이 돼 있는 유튜브망을 통해서 제가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자유우파 단체에서 저에게 시국 강연 요청이 있어서 제가 미국을 동부와 서부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한국의 미래를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그 기틀이 와해되고 깨지는 부분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동포의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서로 교감하면서 제가 그런 기회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미국에도 가보니까 사실 언론이 좌파적으로 성향으로 많이 가 있더라고요. CNN이나 등등. 그러함에도 거기도 역시 우파 유튜버들의 활동에 의해서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을 이끌어냈고 그런 위중한 여건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확보가 가능했다.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대한민국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좌파 정권으로 넘어가는 이 기로에 속에서 지금 여러 훌륭하신 여기 지금 명단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네요. 이분들이 주시는 시시각각 매일매일마다의 논평과 논단이 우리 우파 국민에게 힘과 희망을 펼쳐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복귀하면 저도 지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5.18에 대해서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계속 전 추구하면서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확장되고 우리 후손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데 저도 공헌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버 릴레이 토크 페스티벌 마지막 이제 데뷔를 장식할 청년 보수 우파 유튜버와의 함께하는
이제 토크쇼 진행을 맡은 자유한국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김용식입니다. 요즘에 본의 아니게 제가 행사를 다닐 때마다 이제 축사를 하러 가면은 자꾸 순번이 밀려서 매진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도 역시 필연적으로 이제 마지막 순서를 장식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께 이제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이제 제 옆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 소개를 해주셨지만 함께하실 패널 분들께서 각자 자기 소개를 올리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와대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예, 저는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곽준엽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 제 옆에 김용식 위원장 그리고 김정식 또 그 형제 그리고 김거희 TV의 김거희 형님 다 아는 분들입니다. 아는 분들이고 되게 사이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적으로 만날 때 참 저희 딴에는 남들이 보면 우스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다시 정권 교체가 되지? 어떻게 하면은 젊은 친구들이 다시 보수 우파의 목소리를 듣지? 이런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진지한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방송까지 하게 되니 참 감회가 새롭고요. 오늘 그냥 김용식 위원장의 숙달된 진행만 믿고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옆에 저희 김거희 형님, 김거희 TV의 김거희 형님 소개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거희 TV를 운영하고 있는 김거희라고 합니다. 제 직업은 프로그래머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좀 늦게, 최대한 늦게 좀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부탁을 드려서 아마 지금 시간대 저 때문에 이렇게 밀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배려를 해주셔서 먼저 주최 측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3년 차 프로그래머예요. 그래서 직업은 프로그래머인데 우리나라가 너무 좀 거짓선동에 약하다. 그래서 이 거짓선동에 당하지 않는 나라도 뭔가 진실을 좀 알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김거희 TV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방송 뭐 다들 친한 동생들이라서 좀 즐겁게 오늘 즐기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제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인데요. 이제 김정식 TV가 아니라 채널 김정식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김정식 씨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식이라고 합니다. 사실 쌍둥이인 걸 밝히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앉았는데 그 강윤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참, 그리고 저의 그런 활동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갑작스럽게 지금 밝혀지게 돼서 지금 굉장히 좀 조금 당혹스럽긴 하지만 우선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고 저는 김정식 TV라고 돼 있던데 저는 김정식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뭐 유튜버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민망한 유튜브를 전문으로 하기보다는 좀 이런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좀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전문 지식을 쌓고 그리고 우리의 편을 교육시키고 각자 모이는 그런 용도로도 굉장히 훌륭한 플랫폼이지만 결국에 우리가 지금 뭐 기울어진 언론이라고 하지만 저는 언론을 한번 언론에 이렇게 회자가 돼 보니까 언론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엔 그 언론에 대해서 아무리 기울어진 언론이라도 언론사들이 자기들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기사들을 만들고 한국당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우리 스스로 고립되는 뭐 우파 유튜브나 SNS, 뭐 페이스북 이런 데에 갇혀서 자꾸 제도권에 있는 그 공중파, 지상파 방송들을 외면하고 저건 다 가짜야라고 매도하면서 우리 안에만 갇히면 그 우리 스스로 장벽을 쌓고 우리끼리 모두를 왕따시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은 비록 유튜브라는 어쩔 수 없는 최후의 보루에 딛고 있되 항상 지향점은 우리가 지상파, 공중파를 좀 향했으면 좋겠다. 그게 곧 대국민 선언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짧게 자기소개하라 그랬는데 굉장히 말을 길게 해주신 김정식 씨께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전대협 활동을 하면서 뭐 대자보나 이제 그런 삐라살포 등을 하면서 언론에 많이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울어진 언론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말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청년스러운 청년다운 토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저희가 사전에
다들 각자 바쁜 입장이라서 뭐 많이 준비를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조금 식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에 어울리는 그리고 자유 유튜버 릴레이 토크 페스티벌이라는 이제 이름에 걸맞게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까라고 제가 한번 진행자의 권한으로 한번 자유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 하면은 혹시 뭐가 떠오르나요?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월남전 천전용사분들을 뵙고 와서는 자유 전선, 자유를 위해 싸운 이제 전쟁, 베트남전이 생각이 나는데요. 혹시 우리 청와대님은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예, 제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동안 언제든지 좀 중간에 끊고 끼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다른 분들과 같이 한 명씩 차례로 얘기하는 게 저는 정말 어색하거든요. 제 말을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끼어들라는 거죠. 제 말을 좀 끊고 좀 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뭐 자유하니까 저는 뭐 진지한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하셨으니까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의원분들이 유튜브 콘테스트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좀 더 일찍 했다 보니까 저를 보고 심사를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해당 장소에 가서 심사를 보러 갔습니다. 예, 제가 그때 나이가 막내였고요. 근데 딱 한 분이 한 분만 딱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원유철 의원님입니다. 한 번도 개인적으로 따로 만난 적도 없고 유튜브를 상에서 봤는데 그분이 그런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신의 그 기사 댓글에 대해서 악플을 읽는 걸 하시더라고요. 최우수상 받았죠. 예. 그래서 그 악플 있는 것을 보고 와 어떻게 자유한국당 의원이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맨날 그 고리타분하고 이념적인 얘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본인들이 망가지는 모습까지 여과 없이 보여주는구나. 정말 셀프 디스도 하더라고요. 해규철이라고. 맞아요. 예. 그리고 정말 자유스럽게 저렇게 방송하는 모습이 떠올라서 자유하니까 그게 생각나요. 정말 자유스럽게 자유롭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자유한국당 분들은 뭔가 틀에 딱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김용식 위원장도 청년이지만 뭔가 틀에 박혀 있는 것 같잖아요. 좀 틀에 박혀있게 미남이라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말이 너무 기니까요. 제가 커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의원님들께서 하셨던 유튜버들 중에 뭐 제일 기억이 남는 게 이제 조경태 의원님의 닥터 스트레인지로 이렇게 하신 그것도 되게 정말 굉장히 참신하고 저는 신선해서 참 재밌게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유하면은 우리 거희 형님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저는 약간 또 진부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제 진부하면 안 캐릭터가 됩니다. 워낙 좀 진지한 캐릭터다 보니까 한 말씀 드리자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사실 공무원들보다 실력이 올라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옛날에는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 엘리트였다고 하면은 오늘은 오히려 사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지금 정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엘리트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실력이 더 낮은 사람들이 뭐 정치를 한답시고 고난을 가졌다시고 자신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사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 국민들을 그냥 자유를 주면 시장에도 자유를 주고 교육에도 자유를 주고 그냥 이 국민들이 알아서 자생적으로 돌아가도록 냅두게 되면은 더 알아서 잘할 텐데 본인들이 더 똑똑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닌데 절대 아닌데 본인들보다 훨씬 똑똑해요. 지금 공무원들보다 저 같은 민간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더 똑똑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하니까 그냥 두는 게 대한민국이 더 이롭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에는 지금 권위주의적인 문재인 정부 같은 이런 정부보다도 좀 작은 정부의 역할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자유를 되돌려달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세미나에 가서 들은 게 있는데 참 여기에 어울리는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포르노 규제가 대한민국의 VR 산업을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주제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VR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 컨텐츠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아주 깊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포르노 규제 뭐 야동 사이트라고 말하죠. 그런 성인 사이트를 규제함에 따라서 이제 그 VR 산업이 아예 손도대지 못하고 그 기술력이 지금 원자력 기술 빠져나가듯이 전부 다 빠져나가고 아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까지 들었는데 그 말씀을 우리 거영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있는 회사에서 사실 제가 IT 업종을 하고 있는데 제 회사에서 저희가 그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VR에 관련된 특허도 갖고 있고 저희가 실제로 제가 지금 AR, VR을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4차 산업을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모든 비즈니스라는 게 사실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유튜브가 처음에 어떻게 이슈를 끌고 떴는지 아세요? 처음에 야동으로 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이게 산업이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멋있고 뭐 유튜브가 깔끔해 보이고 하지만 유튜브도 사실은 처음에 약간 야한 것들로 이슈몰이가 됐고 그러면서 큰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규제를 하려고 하고 약간 선비적인 이런 모습으로 예를 들어 산업을 접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크려고 하는 이 산업을 밟을 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네, 오해가 혹시 있으실까봐 중간에 말씀을 드리자면 포르노 산업이 잘 돼야 뭐 세상이 잘 된다, 대한민국이 잘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거 틀에 박혀 있잖아요. 그게 포르노 산업 같은 게 결코 인간의 욕구를 그렇게 하는 하나의 산업으로만 잘 정립이 된다면은 그게 나쁘다고 굳이 볼 필요가 전혀 나쁘다고 없습니다. 얘기한 거 우리나라처럼 그 산업에 대해서 규제가 많은 나라도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 사회자의 직권으로 찍어 누르겠습니다. 자유라고 이제 법이 허용하는 데에서 자유롭게 하고 자유되면 좋다는 그런 얘기. 예. 법을 너무 강압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 자, 이제 실제로 그것 김정식 씨 때문에 20대 친구들이 아 이거 야동 못 보는 세상 되는 거 맞아요. 아니냐. HTTPS 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엄청나게 공격을 잘할 수 있을 만한 거거든요. 지금 20대 청년들, 10대 후반, 20대 젊은 남성들은 그러면은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부분에 여러분은 대해서 지금 그 포르노 성인 사이트 규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김정식 씨 자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자유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양날의 검이라고 지금 우리 한국당 입장에서 양날의 검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표현의 자유나 이런 거를 침해하고 있다. 지금 좌파 독재 시대다, 좌파 광풍 시대다 이런 식으로 한국당에서 공격을 할 때 네이버 뭐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서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린 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니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야. 예 맞습니다. 결국엔 지금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국당의 워딩에 공감을 못하는 이유가 그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지금 자유롭게 어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고 해외에도 마음대로 나갈 수 있고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항상 그 절벽에 떨어지면 넌 죽어라고 말할 때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죽는지 안 죽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아직 겪어보지 않은 산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죠. 산소가 없으면 어떤 상태일까라고 막연하게 상상은 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 거냐에 대해서 자유라는 가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저 매우 동의하는 게 그 자유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 제한 나오고 있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정치 이념적인 기본적인 개념이 있으신 분들은 그 말을 알아들으시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다 자유롭게 뭐 유튜브하고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이러니까 별로 거기에 공감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표현을 그 사실 요즘 한국당에서 자유우파 그렇게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대중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좀 안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보수라는 그 단어에 대한 안 좋은 그 어감 때문에 우리가 보수주의자잖아요. 우리는 뭐 모든 걸 이렇게 막 바꾸기를 싫어하고 이러는 수구 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보수주의자의 가치는 이거입니다. 우파의 가치는 이거입니다라는 우리의 가치를 명확히 확립을 시키고 그걸로 우리가 대중들한테 설득을 이끌어내야지. 우리가 물론 지금 자유우파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저도 뭐 자유우파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끼리 이념을 확립하고 그 말을 쓰고 하는 건 너무나 옳은 얘기고 맞는 것 같은데 국민들을 상대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그 말이 별로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실제로 위원장님 그 행사 같은 거 하면은 그런 이념적인 말을 많이 씁니까? 아니면 청년이니까 좀 더 색다른 말을 씁니까? 이념적 저는 6월달에 호국 보훈의 달이라서 아주 제가 호황을 누렸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이제 호국 보훈 행사에 가서는 아주 이념적인 말들로 아주 제 판을 제 무대를 즐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참 가슴 아픈 달이 있죠. 뭐 4월, 5월 좀 그럴 때는 좀 많이 가정적이고 따뜻한 말들로 다가갔는데요. 일단 뭐 포르노 얘기가 아까 잠깐 참 다들 흥분하셔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던데 저만 이제 싱글이잖아요. 이제 여기 김정식 씨는 결혼 3년 차인 이제 아주 부러운 그리고 거의 형님도 한 8년 됐습니다. 8년 차인 이제 결혼 아이들 경험자이죠. 애기들도 되게 예뻐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청와대 우리 제 친구 청와대 씨는 이제 방송에서 밝힌 적이 곧 있는지 결혼을 모르겠지만 앞둔. 제가 10월에 공개하자면 10월 달에 이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포르노 그리고 자유 얘기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난 게 결혼이라니 제가 좀 한심한데요. 자, 그러면은 각자 본인들의 결혼 생활이 어떤지 그리고 결혼 준비에 대해서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 그 결혼 생활이 어떤지를 이런 데서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 저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자들 결혼하면은 자유를 박탈당한다고. 오늘 자유하니까 제가 이 얘기가 떠오르는데 지금 결혼하신 분 두 분 계신데 정말 결혼하면 자유를 박탈당합니까? 뭐 자유를 일정 부분 박탈당한다기보다는 반납을 하게 됩니다. 반납을.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게 저는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족이라는 사회생활이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전에 내가 싱글일 때는 그냥 나 혼자 뭐 밤늦게 들어가든 뭐하든 내 맘이야. 내 자유야. 그러나 와이프가 생김으로써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의 가정이라는 사회가 구성이 되면서 이 사회 작은 사회죠. 가정이라고 하면 이 사회에서 나름대로의 룰이 생기는 겁니다. 와이프랑 나랑 뭔가 계약서를 쓰진 않지만 뭔가 서로 이 정도는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옴으로써 사회적인 규약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탄압받는다는 느낌보다는 이거는 이 작은 사회에서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말하자면 법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방송이라서 거짓말 하시는 건 아니고요. 자, 가끔 이 진행은 법규를 어기긴 합니다. 자 사회자님 지금 진행은 서포트 제가 해주시기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우리 청와대님은 자중해 주시길 바라며 김정식 씨의 이제 결혼 생활은 어떻게 그 자유와 책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계속 자유랑 이제 뭐 결혼 생활이랑 이어진 거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얼마 전에도 제가 다른 뭐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유에 뒤따르는 건 반드시 책임인데 우리 그 한국당 당원분들을 그 책임당원이라고 하죠.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권리당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혹시 민주당원 가입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어떻게 하면 진짜 제대로 된 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권리와 책임은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내가 싱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고 그 권리를 일정 부분 책임으로 승화시키는 게 결혼의 과정이다 라고 말을 하면은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실 건지. 근데 지금 권리당원, 책임당원 여기서 일단 약간 보수와 진보가 갈리는 것 같긴 하네요. 예, 맞아요. 요 권리를 먼저 앞세운다. 좌파. 예. 책임을 먼저 지는 게 맞다. 그렇죠. 책임당원.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분은 사실 권리당원이 좀 더 기분을 줄 수 있는데 예. 약간 우리의 가치에 맞는 건 책임당원이 더 맞는 것 같다는 그래서 생각이 저도 그런 부분으로 좀 심화하고 싶었던 게 사실 뭐 모든 사람이나 기본적으로는 나는 책임을 지기보다는 권리를 누리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중을 설득함에 있어서 너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질래보다는 그 같은 책임을 지는 것도 대신에 이만큼의 권리가 제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너가 얼마만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것도 대중을 설득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제가 지역에서 책임당원을 그렇게 모집하고 다녔는데 이렇게 민주당의 권리당원과 우리 당의 책임당원을 나눠서 생각해 보지 못했음을 참 반성해야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책임당원이라는 그 책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또 나쁘다고 아니,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해 보지를 차마 못해서 아주 유유식하십니다.
그 우리 청와대님은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예, 결혼 얘기 계속 합니까? 아, 뭐 여기까지 할 겁니다. 진행은 제가 할 거니까요. 예, 예. 네,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하고 계신 예, 거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아무래도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긴 해요. 집값이 특히 서울 지역이 너무 세서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좀 더 좋은 집을 구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왔다 갔다 돌아다녀도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 곽준엽 씨가 가끔 전화가 와가지고 야 정씨가 집값이 이렇게 비싸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저도 지방 출신이라서 더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또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기 바로 얼마 전에 결혼을 했다 보니까 사실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오르는 게 기본 상식 아닙니까? 저도 만약에 그랬으면 무조건 서울에 어떻게든 빚을 더 내서라도 아파트를 좀 좋은 걸 샀을 텐데 저는 그 당시 때 평안한 그런 시대가 계속될 줄 알고 여기 경기도에다가 작은 집을 이렇게 한 게 참 후회스럽습니다. 요즘 3기 신도시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저희 형수님께서 그 부분은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장관들이나 이런 고위공직자들이 그렇게 집 두 채 이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무슨 5대 비리 이런 거 비리 인사 뭐 배제 원칙 이런 거 지금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때 대선 바로 직전에 제가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문재인이 당선이 되면은 집값이 오르잖아요. 법칙이잖아요. 좌파가 집권하면 집값이 무진장 오른다. 법칙인데 저는 홍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신념으로 사실 집을 살 수도 있었지만 집을 사지 않고 약간 신념으로 전세를 선택을 했는데 저희 집의 집값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6천만 원에 올랐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신념이고 뭐고 일단 살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굉장히 뭐라고 해요. 샀어야지. 홍준표가 안 됐잖아 이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 당시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을 원래 할까 말까 했었는데 아까 그냥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좀 실례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홍빠라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비약인데 그런 뭐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공격도 많이 받았었고 유튜브 활동을 하시면서 그때와 그리고 지금의 생각 뭔가 달라진 게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에게 뭔가 설명을 하고 싶다던가 그렇다면 어떤 게 있는지 짧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수파 진영의 유튜브들이 사실 대부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뭐 싫어하고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그 외에 참 여러 가지 많이 사안이 있어서 되게 갈리고 있습니다. 참 정말로 말하기 껄끄럽지만 이 탄핵에 관련해서도 정말 특히 그렇습니다. 탄핵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의견이 좀 모아지는데 탄핵이 나온 결과에 대해서 참 되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걸 끝까지 얘기를 해서 뭐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보수파 진영이 전체가 사과를 하고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미래를 보고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누구 빠 뭐 그러니까 뭐 누구 빠 이런 것 때문에 특정 정치인 위주로 이렇게 또 파가 갈리기도 하고요. 참 솔직히 얘기하면 보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저도 본의 아니게 뭐 그런 면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자유한국당에서 2월달에 전당대회를 했죠. 예, 전당대회에서 그때 당대표 후보가 3분이 나오셨는데 제가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도 뭐 특정 후보를 비판하고 특정 후보를 좀 좋게 지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전당대회가 끝나고 어쨌든 황교안 당대표님이 되셨잖아요. 저는 황교안 당대표가 단순히 그냥 자유한국당 대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황교안 당대표는 지금 현재 보수파 진영 전체의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그분이 당선되셨으니까 그분이 정말 잘하길 바랍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던 걸로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정 응원과 기대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나라를 너무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희망을 둘 곳이 사실 자유한국당, 더 나아가서는 뭐 아까 황교안 당 대표님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청년들의 시선으로서 다 자유한국당 당원 맞으시죠?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네, 네. 자유한국당 당원이 맞습니까? 탈당했어요 다시. 저는 당원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자유한국당을 아끼는 마음이 있는 거는 맞으시죠? 아 그럼요. 예. 그러면은 우리 이제 청년들의 시선으로서 그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여기 곽 대표님이 말씀해주셨던 대로 그 청와대 현 정부의 이제 좀 행태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에게 뭔가 좀 바란다는 점이 뭐 아쉬운 점 일단 먼저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제 한 존재로서 어떤 뭔가 바람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제가 계속 말했으니까 순서를 좀 바꿔주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거의 형님 네, 제가 먼저 한번 드릴게요.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이 제가 만약에 저는 뭐 자유한국당 당원이고 뭐 중앙당의 위원장까지 해봤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좀 깊이 발을 한번 걸쳐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의 문제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젊은 사람들 치고는 뭐 물론 오래 당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 비하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당의 주요 회의도 참석해보고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의 문제점이나 이런 걸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명확하게 비판하는 것도 사실 애국이라고 봅니다. 당을 위해서 당을 응원하는 것만이 사실 상책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당의 문제점을 찝어주는 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지금 황교안 당대표는 당원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당의 문제점을 아마 모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누군가 말해주겠죠. 뭐 참모가 됐든 누가 말해줄 텐데 이분이 또 정답이냐?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젊은 제가 볼 때는 내가 당에 있어 보니까 우리 당은 좀 이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경우가 많았어요. 최근에 이제 그랬더니 뭐 저한테 뭐 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김건희 TV에서 그렇게 비난을 네네 했는데 비난은 아니고 비판입니다. 비판입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거기다 대안까지 줬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한 가지 대안을 드리자고 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가 어디 가서 칭찬을 하려고 해도 칭찬할 거리가 사실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자유한국당을 왜 찍어야 되냐 하면은 뭐 문재인 정부보다 나니까 민주당보다 나니까 이거 말고 컨텐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정책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 선이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특장점이라고 내세울 만한 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일종의 약간 영업사원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내가 팔 수 있을 만한 괜찮은 상품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자유한국당이 그래야 팔지.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도 자유한국당이 국민들한테 내놓을 만한 그런 상품성을 갖지 못했다. 또 이걸 가져야 되는데 이걸 갖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의 당 지도부가 그야말로 뭔가 달을 가리켜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갈 거야 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내놓으면 그거를 갖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 내용이 없다. 당의 방향도 나도 모르겠다. 정치에 꽤 관심을 갖고 보는 저조차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유한국당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종착점이 어딘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일반 국민들은 더 모르겠죠.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자유한국당을 칭찬하기도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한테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정당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당원들이 자랑스럽게 기꺼이 내가 야, 나 자유한국당 당원이야. 난 자유한국당 지지자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한 정당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당협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전에 기사에 나왔던 메머드급 그 2020 경제 대전환 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게 77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제 컨텐츠를 지금 당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들 우리 우파 식구들이 참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당에서 이제 저는 위원장으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일단 준비가 되고 있는 과정 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현 정부에서 쏟아지는 현안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조심스럽게 지금 준비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는 제가 거기까지 알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이 사회자분이 오시기 전에 저희가 이제 셋이서 얘기를 하면서 그냥
얘기를 한 건데 그 위원회가 되게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게 어떤 총선에 대한 준비나 이런 거라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거기에다가 모든 사람이 자기가 배운 그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기만의 확고한 신념이라는 게 생기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수십 분, 수백 분의 분들의 위원분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어떤 뭐 그런 게 나오는 건가요? 저는 사실 77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사실 넌센스예요. 아니요, 너무 일단 많은 것 같아요. 그 분과별로 나눠져 있어요. 몇 개 그 별로 나눠져 있고 그 지금 저는 어제도 그저께도 회의를 갔다 왔었고 뭐 일주일에 2번 정도씩 모여서 회의를 하는 분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분과마다 지금 뭐 위원장님들마다 다 스타일이 조금 다르셔가지고 그렇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저희 징비록이라는 그 결과물이 하나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그게 어느 정도 꽤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홍보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진행 중인데 그 결과물들은 이제 총선 전에는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박준엽 씨는 제가 요즘 사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냐면 그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이제 장외투쟁을 오래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을 포함해서 4당이 그것을 되돌리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정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협상하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도 얻어내지 못하고 국회로 돌아가면은 정말 그 모양새는 어떨까 정말 솔직히 저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계속 지는데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는 게 습관화돼 있고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무시하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뭐 하나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뭐 패스트트랙 반대 이런 걸로 해서 국회 정상화에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국회 정상화 시킬 거야 라고 한 3가지를 걸어놨는데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얻지 못하고 또 들어가게 되면은 민주당에서는 이것 봐라 자유한국당은 그냥 뭉개면 그만이야 그냥 시간 질질 끄다가 걔네들은 벽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패배가 만연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근성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다못해 민주당이 야 얘네 진짜 징하다 얘 진짜 질기네 끝까지 얘네 포기하지 않는구나 라고 질려서라도 좀 뭐 하나라도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끝까지 좀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협상의 대상이란 게 그러니까 협상이 될 만한 문제가 있고 협상이 되지 않을 만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선별을 해서 사실 뭐 당내에 대한 분열이나 이런 게 외부로는 좀 표출이 안 됐으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협상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앞에서 보여지는 것도 참 중요한데 사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좌파 독재라는 네이밍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저도 방송 같은 걸 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 좀 지나서 생각해보면 그 좌파 독재라는 말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어필을 할 수 있었나. 원래부터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국민들한테만 어필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기하다고 독재라고 하면은 진짜 자유를 침해하고 뭐 밤늦게 못 돌아다니게 하고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정도의 그 독재가 나와야 뭔가 국민들한테 어필이 됐었을 텐데 그런 게 아닌데 좌파 독재라는 말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어필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잠시만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더 그런 걸로 좀 승부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유한국당이 내놓는 선거법 개정안은 사실 국회의원 수 10% 줄이자는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를 합니다. 왜냐? 정치권의 불신이 강하니까. 근데 자유한국당이 먼저 나서서 국회의원을 줄이겠다고 하네? 자기들 밥그릇을 없애겠다고 하네? 이런 걸 좀 더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싸웠으면 국민들이 좀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약간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싸우는 취지나 이런 건 저는 다 공감하고 좋은데 그 아주 조그만 표현 하나 때문에 국민들한테 얼마나 어필이 되냐 안 되냐 차이가 좀 아쉬워요 저는. 그러니까는 뭐 저도 그 말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사실 뭐 독재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봐도 그렇고 독재적인 의회 독재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당연히 맞는데 저도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느냐 그게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하는 그 사람들은
이거는 쟤네 밥그릇 싸움이야라면서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리 산을 깎으면서라도 10%에 대한 그 의원 수를 감축시키면서라도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를 조금 더 선명하게 어필을 할 필요가 있었다. 뭐 그 정도로 정리를. 그게 사실은 이미지 한 장으로도 그런 게 어필이 되는데 사실 굉장히 절실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이. 근데 이게 신문지면에 나오는 걸 보면은 레드카펫을 아주 멋있게 깔아놨어요. 그리고 뭐 당협들, 뭐 국회의원들이 누가 봐도 인력들을 동원한 것처럼 이런 모양, 딱 빨간 옷을 입고 와갖고 우리는 당원이에요 하고 이렇게 팻말을 들고 소리를 치는 모습이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저거 당원들 모아서 하는구나 이렇게 보이지. 저는 솔직히 이게 문자도 저도 받았거든요. 뭐 모여달라, 당원들이 모여달라. 근데 드레스 코드가 있더라고요. 빨간색을 입고 와라. 아니 국민들이 나서서 이 자유한국당의 이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많이 왔어 라는 모습을 어필해야 될 텐데 다들 빨간 옷을 입고 그래. 아 여기서부터 끝났구나. 이거는 집회 백날 해봤자 국민들이 공감 안 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이런 거 하나부터 좀 챙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한국당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애정 어린 시선과 이제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게 이제 느낄 수 있게 많이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사소한 그 워딩의 문제, 뭐 독재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참 저도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지역에서 독재라는 플래카드를 걸었을 때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저희 이제 당원들한테 저런 말을 사용하는 게 보수로서 이제 보수파로서 할 수 있는 워딩이냐, 그 정도의밖에 품격이 없느냐라는 비난을 제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말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겠습니다. 김정식 씨 한번 말씀하시자면. 뭐 저도 이제 한국당에 뭐 바란다 이런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지금 나타나는 지금 유튜브를 통한 뭐 스타분들도 굉장히 많아지셨고 당내 주목받는 의원분들도 많으시고 어떤 정치인분들의 이런 분이 많으신데 메시아를 찾지 이거를 적어도 이걸 보시는 분들 일반 우리 국민 입장에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메시아를 찾지는 말자. 어떤 응원을 해주되 뭐 종교적인 얘기긴 하지만 결국에 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도 결국에 유다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좀 찾지 않았으면 메시아를 찾기보다는 자기가 자기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스스로 행동하는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좀 공감이라는 거, 청년 문제나 이런 거를 청년 문제라고 한정짓지 말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거대한 사회 문제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청년 문제가. 사실 이것도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청년 문제를 청년 문제로 국한하지 마시고 이게 도대체 우리 지금 나라 전반에 얽혀있는 사회 문제들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해부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념과 가치를 다시 한번 좀 가다듬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공감, 뭐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니까 공감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이슈를 좀 끌고 가고 공감을 스스로 좀 하고 싶어지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이제 마지막에 총선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질문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많이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곽준엽 대표 어떤 총선에서 이기려면 우리 자유한국당이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총선을 떠나서 정말 자유한국당에게 바라는 점인데요. 두 가지 정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기 민주당 같은 좌파 정당보다 좀 단합성이 좀 없지 않나. 우리가 장외 집회나 이렇게 같이 모이는 걸 봐도 물론 개인 성향이 약간 우파인으로서 약간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뭐 지금은 거의 없어져서 너무 좋지만 개파 갈등 같은 것도 예전에 많았죠. 예. 그런 점이 좀 부족하고요. 근데 그런 점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두 번째인데 제가 정말 지겹게 많이 얘기하죠.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민주당은 너무 마케팅을 잘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 문재인 1번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마케팅 전문가 있잖아요. 막 광고 CF 찍고 이런 전문가들을 좀 영입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과연 김거희 씨는 근데 어떤?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에서 마케팅을 하던 사람들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정말 훌륭한 스펙으로 볼 때는 굉장히 누가 봐도 마케팅 전문가라는 사람이 와서 해도 뭔가 잘 안 되고 있다. 이유가 이게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당 지도부가 이 얘기를 안 듣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그분들이 영향이 떨어질 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약간 당권을 잡게 되면은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본인을 약간 모시는 사람보다는 본인에게 좀 듣기 싫더라도 좀 비판을 하는 말도 좀 듣고 본인의 의견을 나름대로 어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한마디 하면은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는 사람들만 옆에 자꾸 두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5월 말에 어떤 통계조사에 따르면요, 우리가 보통 보수 정당은 부자 정당, 그리고 진보라고 불리는 진보 정당들은 서민 정당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통계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성향이 높았고, 오히려 소득 수준이 떨어질수록 한국당을 지지하는 그게 많았는데요. 이게 또 분석을 하자면 굉장히 많은 그런 게 있겠지만, 40대 화이트 칼라는 이제 더 이상 한국당이 잡을 수 없는, 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좀 학식층 그런 사람들이 우리 당을 지지를 했다고 해서 계속 거기를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뜯어고쳐서 트럼프나 이런 미국의 선거 사례도 보면서 제발 블루 칼라들, 노동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펼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의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 충정어린 좀 쓴소리들을 달게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시간이 없는 건 알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지금 네이버 지식인에 보면은 보수우파 유튜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뭔가 그런 질문들도 있고, 우파 유튜브를 하고 싶어하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제 보수우파 유튜버, 우리 자유우파 유튜버의 선배들로서 짧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좀 되게 시작한 지도 좀 오래됐고, 그래서 이미 외부로부터 보수우파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제가 방송에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딱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북한 어선 때문에 안보 구멍이 뚫렸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주장하는 걸 보면, 주장하고 지적하는 것들 보면 보수적이다 이런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냥 너무나 문재인 정부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 지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를 보수우파 이렇게 한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말의 내용을 들어보면 쟤는 정치 성향이 좀 보수적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을지라도, 겉으로 내놓고 벌써 이념을 딱 낙인 찍고 시작을 해버리면 확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확장성을 키워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김거희 네, 저는 짧게 하자면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는 유튜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편은 무조건 감사, 우리 편은 무조건 최고야, 이렇게 하면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그거 안 봅니다, 그 채널. 그래서 좌우를 넘나들고 우파도 못하면 비판을 하고 좌파가 못하면 비판을 하고, 똑같이 특정 진영만 무조건 방어하려고 하는 이런 유튜브는 일반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 유튜버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한데, 각자 자기들이 유튜버나 어떤 거를 지향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그것보다는 자기가 정말 지금 우리나라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면 먼저 어떤 것이든 상관없으니까 직접 행동하는 수밖에 없다. 그 유튜브든 어떤 거든 상관없이 직접 본인이 행동을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1시간 정도, 이제 한 4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와, 저희도 한번 이거를 나중에 시도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2회 때가 또 기다려지는데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못해도 5시간, 6시간은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먹방으로 다음번에 한번 진행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 유튜버들과 함께 해주신 이제 마지막까지 그리고 자유 유튜버 릴레이 토크 콘서트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순간입니다. 사실 여러분 알겠지만 명강사는 시간 내에 끝나는 게 명강사고 아마 이제 명진행자는 그 시간 내에 마치는 게 이제 명진행자인데 저는 오늘 12시간을 진행해 오는데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했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늘 총 출연자 50명인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셨고요. 대부분의 토론자 진행자 여러분께서 시간을 거의 뭐 많아봤자 1, 2분 내로 다 끝내주셨는데 마찬가지 청년 여러분께서도 시간을 잘 엄수해 주셨고요. 오늘 여러분 다 보셨다시피 정말 활기차고 정말 거침없는 청년 여러분들의 희망과 용기를 봐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지금 자유한국당의 바라는 사항들 또 저희들 지적사항 이런 것들을 많이 보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행사가 이제 1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회, 3회 이어갈 거고요. 현재 저희들이 아마 표현의 자유란 말을 우리가 현 정권 전에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전 정권에서는 표현의 자유란 말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뭔가 좀 침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5가지 정신, 그래서 헌법의 수호, 표현의 자유, 또 진실과 품격, 정보의 공유, 또 창조적 가치란 그 정신을 가졌고요. 여러분 12주 동안 그 진행했지만 많은 시청 여러분께서 저희셨습니까? 가짜 뉴스 말한 적도 없고 오직 진실만을 말해드리고 또 품격과 진실을 말해서 좋은 아마 토론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자리에 끝까지 시작과 끝을 해주시면 한 분 계시거든요. 우리 자유 네트워크 포럼의 이주영 상임공 대표님 그리고 강효상 의원님 이쪽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최영호 대표님 오늘 모시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고요. 예, 그 다음에 오십시오. 그리고 이 행사는 보수의 세길 ABC가 메인 주최를 했고요. 많은 유튜브 채널이 함께 공동 주최를 했습니다. 정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도 보완해서 더 훌륭한 자리가 되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준 여러분 그리고 멀리 양평에서 우리 청년 길재역 청년 군 제대에서 공부한 청년이 끝까지 12시간 동안 같이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수의 세길의 안채혁 PD님 그리고 김문수 TV 저쪽 시작 포커스의 PD님 끝까지 중계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목이 좀 갈라지네요. 정말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 잠시 다 일어나셔서 네 우리 이주영 의원님 가운데 오십시오. 그 다음에 강효사 의원님도 중간에 청년들과 함께 자리를 해주시고요. 네 우리 최종호 대표님도 중간에 네. 자 중간중간에 강효사 의원님 네, 인사하시고 중간에 좀 자리 끼시고요. 네. 회장님 네. 예, 의장님 잠깐 멘트하시고 시간이 저희들은 정 10시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뭐 20초 그다음에 강의사님 20초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투사들, 자유 유튜버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을 이렇게 릴레이 토크 페스티벌을 펼치시면서 이 결속을 다져주셨는데 오늘 1회지만 아주 깔끔하게 진행을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잘해주신 우리 강요식 우리 보수의 세길 ABC 대변인 비롯해서 또 우리 강효상 의원님 또 우리 최종호 보수의 세길 ABC 사무총장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대미를 장식해 주신 우리 청년 토크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힘을 가지고 더 이제 키워서 우리 잘못하면 망해 갈 수도 있는 대한민국 우리 헌법가치 잘 지켜내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화이팅! 제가 자유 유튜브 하면 모두 다 화이팅을 크게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유 유튜브
화이팅!